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매매 계약 후에 대출을 받아서 잠적했다는 그런 전세금 먹튀 관련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반포동에서 근저당권의 효력의 시차를 악용을 해서 12억 원대 전세금을 먹고 먹튀, 한마디로 먹튀라 하잖아요. 그런 피해가 발생해서 강남권 일대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1, 2억 원대 피해가 간혹 있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인 1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경력이 얼마 안 된 공인중개사를 노려서 접근한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을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인천 송도와 부산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6일에 23억 원의 B씨와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A씨 소유 아파트 시세는 21억 원인데 B씨가 부동산 가격 하락기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시세보다 2억 원이나 높은 23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A씨에게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23억 원의 전세 12억 5천만 원을 이제 전세를 안고 매매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매도할 수 있어서 흔쾌히 동의하고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2억을 더 준다고 하니까 뭐 누구나 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A씨는 나중에서야 이 매매 계약 때문에 전세금 12억 5천만 원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다고 하는데요. A씨가 B씨와 계약을 체결한 6일에 매수자인 B씨가 제2금융권 다원 에셋 대우로부터 이 주택을 담보로 2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아파트 값의 23억 원의 90%를 대출을 받으면서 이 아파트에 25억 8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매매 계약서에 23억이라는 매매 대금이 있을 텐데 어떻게 21억 5천만 원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건지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엔 통상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출 금액의 12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B씨는 매매가격 23억 원 중에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로 떠하는 1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10억 5천만 원만 잔금을 치르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부동산이 채무관계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법의 맹점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에 따라서 근저당권자 효력은 당일에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하루 뒤에 발생해서입니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직원은 이 아파트가 채무관계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근저당권자인 다원 에셋 대우가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매도인인 A씨는 전세금 12억 5천만 원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B 씨는 한 달 전부터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들과 접촉하면서 매매 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근의 다른 중개업소 직원은 처음에 B 씨가 우리 부동산에 접근해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 높게 산다고 해서 의심을 했는데 반포동에 온 지 얼마 안 된 공인중개사를 노린 것 같다면서 지금 같은 하락기에 시세보다 아파트 값을 높게 쳐준다고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임대차 보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수법이라면서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의 효력은 당일부터 발생해야 되는데 이 길로 효력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이렇게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부동산 관련 주요 기사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